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글로벌 물류 대기업 DHL입니다. 이 DHL이 물류 분야에 정말 큰 숙제죠. 탄소 배출 문제에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특히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기사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속가능한 항공유, SAF라고 하죠. 그리고 친환경 건물, 스마트 네트워크 전략,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볼까 해요. 목표는 DHL이 뭘 하고 있는지, 그게 이 산업 전체,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알아보는 겁니다. 혹시 그 폐식용유로 비행기를 띄운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라 DHL은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역시 제일 큰 문제는 하늘인 것 같아요. DHL 익스프레스 탄소 배출의 거의 90%가 항공 운송에서 나온다니,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 맞습니다. 90%면 사실상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DHL이 꺼낸 카드가 바로 그 지속가능한 항공유, SAF군요. 폐식용유나 사탕수수 같은 걸로 만든다고요? 네, 그런 바이오매스 기반 원료를 사용하는 거죠.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80%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2024년 현재 DHL 항공기의 3.5%가 이걸 벌써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계 평균이 0.2% 정도라는데 그럼 거의 17배나 높은 수치인데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직 96% 이상은 그대로인 셈인데.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사실 3.5%라는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공 운송, 특히 화물 운송 분야의 탈탄소화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당장 대형 화물기에 전기나 수소를 쓰기에는 기술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시기상조인 면이 있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SAF가 거의 유일한 대안인 셈입니다. DHL이 네스테나 월드에너지 같은 기업들이랑 그 수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건요. 그냥 우리 연료 좀 살게 이걸 넘어서 SAF 시장 전체에 우린 진심이다, 대량으로 살 준비됐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시장에 보내는 신호군요. 투자를 통해서. 그렇죠. 이런 투자가 결국 SAF 생산량을 늘리는 촉매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5년간 예상되는 CO2 감축량이 200만 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승용차 한 40만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양이랑 비슷하니까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40만 대 분량이라. 항공뿐 아니라 땅 위, 그러니까 건물 쪽 혁신도 되게 흥미로운데요. 신축 건물은 다 탄소 중립으로 짓는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결정 같은데요. 영국 코벤트리 물류센터가 대표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 브리암이라고 읽나요? 아무튼 그 아웃스탠딩 등급을 받았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브리엠 맞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인데요. 건물의 에너지 효율, 물 사용, 자재 선택, 폐기물 관리 이런 전반적인 환경 성과를 다 평가합니다. 아웃스탠딩은 그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 등급이에요. 그만큼 기준이 아주 까다롭다는 뜻이죠. 최고 등급이군요. 네, 코벤트리 센터 같은 경우는 태양광 패널로 필요한 전기의 40% 이상을 만들고요. 공기열 히트펌프로 난방하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다 갖췄어요. 네덜란드 베르트 창고는 브리엠 엑설런트 등급에다가 웰 플래티넘 인증까지 받았는데요. 웰 인증은 또 다른 건가요? 네, 이 웰 인증은 조금 다른데 실내 공기질이나 조명, 소음 환경처럼 근무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웰빙에 초점을 맞춘 인증입니다. 이것도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받은 거죠. 물론 100% 재생에너지 사용이나 빗물 재활용 같은 건 기본이고요. 영국 캠벌리 시설도 EPC A+, 그러니까 최고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았습니다. 건물 운영에 에너지가 아주 적게 든다는 의미죠. 와, 단순히 친환경 건물을 짓는 걸 넘어서 직원들 복지까지 생각하고 또 태양광, 히트펌프, IoT 같은 기술을 다 동원해서 건물 운영 전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진짜 통합적인 접근이네요. 맞습니다. 건물 자체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고객이랑 같이 탄소 감축을 만들어가는 시도예요. 바로 고 그린 플러스 서비스랑 북앤 클레임 시스템인데요. 북앤 클레임.
네, 이게 중요한 게 단순히 다른 곳에서 탄소 줄이는 활동에 돈을 기부하는 상쇄, 업세팅이랑은 좀 달라요.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내면 그 돈 전부가 실제 SAF 구매에 쓰여서 DHL 물류 네트워크 안에서 직접 탄소를 감축, 인세팅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유럽으로 뭘 보낼 때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제 화물이 탄 비행기에 꼭 SAF가 쓰이지 않더라도 제 돈으로 산 만큼의 SAF가 DHL 네트워크 어딘가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그 감축 효과를 제가 인정받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와, 이거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직접적으로 느껴지겠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만 벌써 수만 고객이 쓴다니 반응도 좋은가 보네요. 네, 그렇죠. 고객은 또 필요에 따라서 감축 수준을 20%에서 80%까지 선택할 수도 있고 검증된 감축 인증서까지 받으니까 기업들 ESG 목표 달성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시티허브 전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티허브요? 네, 도심 외곽에 좀 작은 허브들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배송지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라스트 마일 구간을 확 줄이는 거죠. 아, 거리가 짧아지면? 네, 배송 거리가 짧아지니까 전기차 도입하기도 훨씬 수월해지고 또 AI 기반으로 경로를 최적화해서 불필요한 운행 자체를 줄입니다. 이 시티허브 전략은 단순히 거리만 줄이는 게 아니라 도심 교통 혼잡도 줄이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도 쉽게 만드는 네트워크 전체를 더 스마트하게 바꾸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로 연간 수백만 킬로미터의 배송 차량 운행 거리를 줄인다니 이것도 상당한 효과죠. 정말 하늘, 땅 네트워크 고객 장벽까지 굉장히 다각적인 노력이네요. 그럼 이런 노력들이 실제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나요? 2024년 실적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은 목표치인 3,377만 톤을 달성했고 이런 탈탄소 조치들로 158만 4천 톤의 CO2를 감축했다고 나와 있네요. 전기 배송 차량도 4만 2천 대 넘었고 SAF 사용 비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까지 올라왔고요. 네, 꾸준히 성과가 나오고 있죠. 투자도 계속하는군요. 영국의 거의 8천억 원, 독일의 대규모 전기 트럭 계약. 2020년 목표는 배출량 2,900만 톤 이하, 라스트 마일 66% 전기화, 대체 연료 사용 30% 이상. 최종 목표는 2050년 완전 탄소 중립이고요. 이 숫자들, 이 목표들 결국 뭘 의미한다고 봐야 할까요? 이 수치들 특히 SAF 사용률 3.5%, 나 전기차 4만 대 이상 같은 규모를 다른 물류 기업들이나 업계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요. DHL의 행보가 얼마나 공격적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착한 일이에요 보여주기를 넘어서 미래 물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또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고객이나 투자자들의 ESG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죠. 아, 결국 생존과 성장의 문제군요. 그렇죠. 지속 가능성이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오늘 살펴본 것처럼 DHL은 SAF, 친환경 건물 네트워크 최적화, 그리고 고객 참여를 유도하는 북앤클랩까지 정말 여러 방면에서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위해 꽤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이 직접 감축에 기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인정받는 모델은 상당히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DHL 사례를 통해서 물류 분야의 지속 가능성 노력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회사 또는 여러분이 이용하는 물류 서비스에서는 탄소 감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오늘 들으신 DHL 사례에서 좀 참고하거나 적용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DHL의 3.5% SAF 사용률 분명 인상적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게 뭘 보여주냐면 업계 전체가 가야 할 길이 아직 얼마나 먼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노력이 일부 앞서가는 기업들의 비싼 프리미엄 서비스가 아니라 이 물류 산업의 그냥 표준, 스탠다드가 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도 필요할 거고 산업 간의 더 긴밀한 협력 그리고 더 혁신적인 기술 개발까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